중국 대륙의 기상 레이더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 전역에 무려 628개 기상 관측소에서 동시에 대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40곳은 단순히 많이 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등급인 특대폭우가 대륙을 강타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81개 국가급 관측소에서 5월 역대 최고 강수량 기록이 통째로 깨졌고, 그중 2곳은 기상 관측사상 최악의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이 제목에 대놓고 쓴 단어는 다름 아닌 따오스웨이. 이 뜻은 하늘에서 물을 들이붓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급 물폭탄의 중심지가 하필이면 장강 중하류, 그리고 산샤댐 바로 아랫 동네인 후베이성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장강 중류의 핵심 요충지인 후베이성 징저우에서는 현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사상 첫 특대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4시간 강수량은 무려 263mm. 옆 동네 후난성 창도에서는 고작 1시간 만에 146mm라는 기록적인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대라는 산샤댐은 지금 안전한가? 중국 관영 매체인 CCTV마저도 어제 5월 19일 화요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이 상황을 긴급하게 다루었습니다. 지속적인 강한 비가 중국 중동부를 휩쓸고 있으며 후베이, 후난에 특대폭우가 발생했다고 공식 보도한 겁니다. 중국 정부마저 긴장하게 만든 이 비의 정체. 기상학자들은 지금 대륙 위에 전례 없는 괴물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경고합니다. 원래 5월의 비구름은 남쪽 끝 화남 지역에 머물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헬륭장성부터 하이난성까지 중국 대륙 전체를 수천 킬로미터짜리 거대 비구름대가 관통했습니다. 남중국해의 고기압과 황해 부근의 이상 고기압이 맞물리면서 인도양과 태평양의 수증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이른바 수증기 고속도로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 수증기가 집중적으로 하차한 곳이 바로 장강 유역입니다. 많은 분이 산샤댐을 볼 때 댐이 얼마나 튼튼한가, 수위가 얼마나 높은가만 보십니다. 하지만 숨은 전문가들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산샤댐의 진짜 위기는 댐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상류에서 물이 미친 듯이 밀려오는데 하류에도 이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문을 열지 못하는 대치 상황, 즉 방류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후베이성과 장안평원 등 장강 중하류 일대는 이미 사상 첫 특대폭우로 강물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산샤댐이 상류의 물을 막아주고 싶어도 자칫 하류의 대도시들이 물바다가 될까봐 수문을 마음대로 열 수도 닫을 수도 없는 최악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끔찍한 문제는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중앙기상대의 중기예보 시스템에 새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내일 5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중국 중동부 지역에 또다시 광범위한 2차 물폭탄이 예고됐습니다. 장한 남부, 장화이, 장난 북부 일대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대폭우가 다시 한번 밀려옵니다. 중국 기상청은 앞으로 열흘 동안 장강 유역의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며 일부 지역은 무려 2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것이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미 사상 최초의 폭우를 얻어맞은 장강 중하류 대륙에 또다시 200mm의 거대 비구름이 전속력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 과연 중국의 수문 통제 시스템은 이 전례 없는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샤댐은 이 거대한 물의 전쟁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중국 관영 보도와 공식 데이터가 가리키는 장강의 진짜 위기. 유명 기상과학 블로거 중국 기상 애호자의 공동 창립자이자 푸단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인 푸정항은 이번 비구름대의 이상현상은 대기순환의 특수한 배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 부근의 아열대 고기압 외에도 서해 부근에 따뜻한 성질의 고기압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저기압성 소용돌이와 편서풍 기압골이 함께 작용하면서
두 개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 이른바 수증기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이 통로를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의 수증기가 끊임없이 중국으로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중국 정부의 움직임도 극도로 긴박해졌습니다. 단순히 수문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입과 눈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후베이성 특대 폭우 직후 중국 주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지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도심 침수와 강물 범람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들은 올라오는 족족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공유 제한 조치에 걸려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폭우 사태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유언비어 단속을 선포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시물에 대해 계정 영구 정지는 물론 강력한 법적 처벌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어제 5월 19일 화요일 중국 우한 경찰은 폭우 위험 상황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대표 사례 3건을 발표했습니다. 5월 18일 새벽 네티즌 쉬모 씨는 한 온라인 소셜 플랫폼에 우한에 초대형 폭우가 내려 거리가 물바다가 됐다라는 글을 올리고 거리 침수 영상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중국 경찰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위법 행위자 쉬모 씨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쯤 네티즌 주모 씨도 중국 홍수 소식을 온라인 소셜 플랫폼에 게시했습니다. 차이댕구 공안 분국은 이를 신속히 조사해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날 저녁 8시쯤 네티즌 저우모 씨는 온라인 소셜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며 18일부터 중국 우한에 물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2-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둥시후구 공안분국은 이를 법에 따라 신속히 조사해 처리했습니다. 홍수는 중국 기상청 발표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유언비어라면서 중국 공안이 단속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중국 CCTV 공식 발표를 인용하여서 홍수 속보를 올린 중국 네티즌들에게 행정처분과 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것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 특히 산샤댐 인근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것은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비가 이대로 계속되면 산샤댐에는 댐이 바로 위험하다 보다 숨은 운영 압박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 중앙기상대가 5월 20일에서 29일 중동부의 광범위한 비, 장한, 장화이, 장난 북부 등 주 강수구역에 100에서 150mm, 일부 250mm 이상을 예보했고 21일에서 23일과 24일에서 27일에도 국지적 호우, 대폭우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라 장강 유역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산샤댐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수위보다도 입고 유량, 즉 댐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입니다. 비가 충칭, 쓰촨, 후베이 서부, 장강 상류권에 계속 내리면 며칠 시간차를 두고 산샤 저수지로 물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댐은 물을 저장하거나 발전 방류, 홍수 조절 방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비가 계속 오면 상류 하천물이 불어나게 되며 산샤댐으로 들어오는 물이 증가합니다. 결국 산샤댐 수위 상승 압박이 생깁니다. 또한 상류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면 원래는 방류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한, 징저우, 장안평원, 후난, 장시, 장화이 쪽에도 동시에 큰 비가 오면 하류 하천 수위가 이미 높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샤댐이 물을 많이 내보낼 경우 하류 침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유입은 늘어나는데 하류 상황 때문에 방류는 조심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산샤댐의 진짜 부담은 물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류에도 동시에 비가 내리면 댐은 물을 더 빼고 싶어도 마음대로 방류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5월은 중국이 본격적인 홍수기, 즉 장마 우기 진입을 앞두고 산샤댐 수위를 조절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여름 홍수에 대비해 저수지 수위를 낮춰 홍수 조절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비가 계속되면 핵심은 이겁니다. 산샤댐이 홍수기 전에 충분히 물을 낮춰 놓았는가? 추가 강우가 오기 전에 방류 여력이 있는가? 하류 수위가 방류를 받아줄 수 있는가? 즉 산샤댐 붕괴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방류량 증가, 수위 상승 속도,
하류 경보, 장강 중하류 수위 변화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류 폭우에 더하여서 중류 후베이 폭우 그리고 하류 장강 중하류 폭우와 지금처럼 추가 강우 예보가 계속되면 산샤댐은 상류 홍수를 붙잡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류 침수를 키우지 않도록 방류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도 장안 남부, 장화이, 장난 북부에 27일 전까지 비가 잦고 22일에서 27일에는 많은 비에서 폭우, 국지적 대폭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산샤댐 자체보다 장강 유역 전체 수문 시스템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같이 비가 이대로 계속된다고 하여서 산샤댐에 곧바로 붕괴 위험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류에서 들어오는 물은 늘고 하류에도 비가 계속되면 방류를 마음대로 늘리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산샤댐은 물을 가둬야 하는 압박과 물을 빼야 하는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결국 지금 봐야 할 것은 붕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입고 유량, 출고 유량, 수위, 하류 침수 가능성입니다. 과연 산샤댐은 지금 정말 위험한 걸까요? 중요한 것은 붕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아니라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 유입량과 방류량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느냐입니다. 앞으로 며칠 장강 유역의 비와 산샤댐 수위 변화가 중국 홍수 위험의 핵심 신호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